이번 영상에서는 변수의 이름을 잘 짓기 위해서 식별자와 키워드의 개념과 식별자의 이름을 짓는 규칙을 배울 거야. 그 다음 값을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과 값을 입력하는 방법을 알려줄게. 바로 배우러 가볼까? 식별자란 소스를 작성하는 사람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단어를 말해. 예를 들어 우리가 저번 영상에서 배운 변수의 이름이나 이건 나중에 배울 텐데 사용자 정의 함수라고 해서 사용자가 직접 정의한 함수 이름도 식별자라고 할 수 있어. 반대로 이미 C 언어에서 정의해 놓은 단어를 키워드 또는 예약어라고 불러. 예를 들어 자, 인트, 더블과 같은 자료형들은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 그럼 우리는 식별자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될까?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식별자 이름을 짓는 규칙이라는 것이 있어. 첫 번째, 식별자는 영문자, 숫자, 그리고 언더바를 이용해서 만들어. 두 번째, 영문자의 대소문자는 구별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넘버는 서로 다른 변수야. 세 번째, 식별자의 이름으로 맨 앞에 숫자가 올 수 없고, 네 번째, 이름 사이에 공백이 삽입될 수 없어. 마지막으로 키워드는 식별자로 사용할 수 없어. 이렇게 식별자를 만드는 규칙을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 있어. 바로 카멜 표기법이야. 이 카멜 표기법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칙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카멜 표기법을 사용해서 변수 이름 짓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앞으로 변수 이름을 지을 때 카멜 표기법으로 지어주는 것이 좋아. 카멜 표기법은 처음에 오는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적고 그 다음에 오는 단어들의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해주는 표기법이야. 예를 들어 변수의 이름이 한 단어라면 그냥 소문자로 써주면 되는데 만약 두 가지 단어로 이루어진 my number를 카멜 표기법으로 작성해보면 처음 단어는 소문자로 두 번째 단어는 맨 앞 글자만 대문자로 적어주면 돼. 이번엔 세 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number of student를 카멜 표기법으로 작성해보면 이렇게 of의 O와 student의 S가 대문자가 되겠지. 이제 카멜 표기법이 무엇인지 이해했을 거야.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문제를 풀어보면서 완벽하게 이해해보자.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봐. 정답은 3번이야. 1번은 식별자 이름으로 언더바 기호만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샵 기호가 들어가서 식별자 이름으로 쓸 수 없고 2번은 식별자의 이름 맨 앞에 숫자가 올 수 없다고 했는데 숫자를 적어주었기 때문에 오답이야. 3번은 식별자 이름을 짓는 규칙을 잘 지켰어. 이어서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자, 영상을 잠시 멈추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야. 1번은 식별자에 공백 문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답이고 3번은 키워드 더블을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자로 쓸 수 없어. 2번은 언더바 기호만 사용했기 때문에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어. 자, 영상을 잠시 멈추자. 정답은 1번이야. 1번은 KOR과 스코어로 이루어진 식별자인데 두 번째 단어인 스코어의 맨 앞 글자를 대문자로 적어주었으니까 정답이야. 2번은 D와 넘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D를 소문자가 아닌 대문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오답이고 3번은 result of sum으로 이루어진 단어인데 세 번째 단어 sum을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작성했기 때문에 오답이야. 이렇게 식별자와 관련된 문제를 모두 풀어봤어. 다음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방법을 배워보자. 먼저 데이터를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선 printf라는 함수가 필요해. printf는 문자열을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이기 때문에 printf 함수 안에는 문자열을 작성해 주어야 돼. 저번 영상에서 문자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붙여주면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 그래서 C 언어는 재밌어.
라는 문장을 화면에 출력하고 싶다면 printf 함수 안에 C 언어는 재밌어 라는 문장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작성해주면 돼. 그런데 예를 들어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5로 초기화했다고 하자. 그럼 이 num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출력하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이용하려면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돼. 그럼 이렇게 하면 값이 출력될 것 같지만 아까 말했듯이 printf 함수는 문자열만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하면 오류가 발생해.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서식 문자야. 서식 문자의 종류에는 문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c, 정수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d, 실수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f가 있어. 서식 문자는 반드시 %기호를 붙여주어야 돼. 어떻게 사용하는지 볼까? 이런 식으로 문자열을 작성해주는 자리에 값을 작성하는 대신 서식 문자를 작성하고 콤마를 써준 후 출력하고 싶은 값을 적어주면 값이 서식 문자로 전달되면서 5가 출력돼. 이때 변수에 저장된 값을 이용하려면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된다고 했으니까 값 대신 변수의 이름을 적어주면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전달되면서 5가 출력되는 거야. 또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값도 전달해줄 수 있어. 만약 변수 num1, num2, num3에 저장되어 있는 값이 1, 2, 3이라면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전달되면서 1, 2, 3이 출력돼. 다음으로 값을 입력할 때는 scanf 함수를 사용하는데 scanf 함수 안에 이러한 형식으로 서식 문자와 변수 이름을 작성해주면 돼. 예를 들면 이렇게 작성해줄 수 있는데 이 문장은 정수를 입력받아서 변수 num에 입력받은 값을 저장시키겠다는 의미야. scanf 함수는 printf 함수와 형태가 정말 비슷하지만 printf 함수와는 달리 변수 이름 왼쪽에 % 기호를 꼭 붙여주어야 돼. 그 다음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어. 정수를 입력해줄 때는 서식 문자 %d를 적어주었듯이 문자를 입력해줄 땐 %c를 써주고 실수를 입력해줄 땐 %f를 써주면 되겠지. 그런데 %f는 변수의 자료형이 플롯일 때 사용하는 서식 문자야. 그래서 만약 변수의 자료형으로 더블을 사용했다면 서식 문자 %f가 아니라 %lf를 사용해야 돼. 지금부터 직접 소스를 작성해 보면서 printf 함수와 scanf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을 완벽히 익혀보자. 저번에 다운로드했던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고 화면에 보이는 소스를 작성해줘. 다 작성했으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F5 키를 눌러보자. 키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친구들은 상단에 디버그 버튼을 클릭하고 디버그하지 않고 시작을 눌러주면 돼. 그럼 검은색 창이 하나 뜰 텐데 화면에 C 언어는 재밌어 라는 문장이 보이면 잘 실행된 거야. 우선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자. 자, 연습 문제 1번은 이름과 나를 출력하는 문제야. 예시와 같이 출력되게 하기 위해선 printf 함수를 사용하면 될 거야. 그럼 이렇게 printf 함수 안에 자신의 이름과 나이를 적어주면 끝이야. 이 문장을 프로그램 안에다가 작성해보면 이렇게 작성될 거야. Ctrl F5를 눌러서 실행 결과도 확인해보자. 작성해준 대로 화면에 잘 출력되지?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연습 문제 2번인데 방금 전이랑 문제가 같아. 그런데 출력 예시를 잘 보면 한 문장이 아니라 두 문장으로 작성되어 있어. 이렇게 줄을 바꾸어서 문장을 출력하는 방법은 \n을 써주는 건데 \는 슬래시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리면 안 돼. 그리고 \가 키보드에는 없어. 당황하지 말고 비주얼 스튜디오 프로그램 안에서 원 기호를 써주면 \가 써질 거야. 그럼 이런 식으로 다음 줄에 출력되었으면 하는 문장 전에 \n을 적어주면 돼. 이렇게 printf 문장을 두 개로 나누어서 작성해줄 수도 있어. 문장들을 프로그램 안에 적어주고 실행시켜보면 이렇게 잘 출력될 거야. 다음 문제도 풀어보자.
우선 영상을 잠시 멈추고 문제를 읽어봐. 다 읽어봤어? 바로 같이 풀어보자. 변수 num을 선언해야 하는데 정수값을 입력받아서 num에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자료형으로는 int를 선택하고 옆에 변수 이름 num을 써줄게. 그 다음 값을 바로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입력받아야 하니까 바로 문장을 끝내고 예시를 보면 num에 저장할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문장이 있으니까 이 문장을 먼저 출력시켜보면 이렇게 printf 함수를 사용해서 큰 따옴표 안에 문장을 작성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하니까 scanf 함수를 써주고 서식 문자로는 %d를 쓰면 돼. 그리고 콤마를 쓰고 값을 저장시킬 변수 이름을 적으면 되는데 반드시 %, 기호를 붙여줘야 돼. 마지막으로 num에 저장된 값 콜론 5 문장을 출력시켜보자. num에 저장된 값 콜론 문장까지는 큰 따옴표 안에 그대로 적어주고 그 옆에 적혀있는 5라는 값은 변수에 저장된 값이니까 값 대신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되는데 서식 문자 %d를 적어주고 콤마 옆에 변수 이름을 적어주면 변수에 저장된 값이 서식 문자로 전달되면서 5가 출력될 거야. 그런데 이 문장들을 프로그램 안에 적어주고 실행시켜보면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scanf 함수를 사용할 때 보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를 해결하려면 소스 맨 위에 이 문장을 작성해주면 돼. 이렇게 작성했으면 실행시켜보자. 그럼 오류 없이 잘 실행될 거야. 이제 너희가 원하는 값을 입력해보고 결과를 확인해보면 돼. 자, 다음 문제는 너희들이 직접 풀어봐야 돼. 영상을 잠시 멈추자. 자, 다 풀어봤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풀이해줄게. 우선 문자, 정수, 실수를 저장할 변수가 필요하니까 첫 번째로 변수를 선언해야 돼. 문자는 차, 정수는 int, 실수는 더블을 적어주고 변수 이름은 ch, inum, dnum으로 지웠어. 자, 그 다음 문자 먼저 입력받을 건데 그 전에 문자 입력 문장을 먼저 출력해주자. 다음으로 입력을 받기 위해 scanf 함수를 써야겠지? 입력받을 값이 문자니까 서식 문자로 %c를 써주고 콤마를 쓴 후 문자를 저장할 변수의 이름인 ch를 적어주면 돼. 똑같이 정수도 입력받기 전에 정수 입력 문장을 먼저 출력하고 정수를 입력받아야 하니까 scanf 함수 안에 서식 문자 %d를 쓰고 변수 이름 inum을 적어줄게. 실수도 마찬가지로 실수 입력 문장을 출력하고 scanf 함수를 쓸 건데 변수의 자료형이 float이 아니라 더블이기 때문에 서식 문자로 %lf를 적어줘야 돼. 그 옆에 변수 이름 dnum까지 적어주면 입력받는 부분은 끝났어. 이제 저장된 값을 출력시켜 봐야겠지? 먼저 출력 예시에 보이는 대로 입력한 문장을 출력할 거야. 그럼 먼저 printf 함수 안에 입력한 문장을 적어주고 문자를 출력할 때 사용하는 서식 문자 %c를 써주자. 그 다음 문자는 변수 ch에 저장되어 있으니까 콤마를 써준 후 변수 이름 ch를 적어주면 돼. 똑같이 입력한 정수 문장을 적고 출력할 값이 정수니까 서식 문자 %d를 쓴 후 정수는 변수 inum에 저장했으니까 콤마를 써주고 inum을 적어주면 돼. 다음도 똑같이 입력한 실수 문장을 적고 출력할 값이 실수니까 서식 문자 %f를 쓴 후 변수 이름 dnum을 적어주면 되겠지? 그런데 출력 예시를 보면 한 문장이 아니라 세 문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렇게 줄을 바꾸어서 문장을 출력하려면 \n을 써주면 된다고 했어. 이 문장들을 프로그램 안에다가는 이렇게 작성해주면 되고 이제 너희들이 원하는 값을 넣어보면서 결과를 확인해보자. 자, 이렇게 이번 영상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모두 배웠어. 이제 변수 이름을 짓고 데이터를 화면에 입력하고 출력하는 것을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